제가 월급보다 월세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걸 아는 지인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제가 원룸 건물에서 월세 받는 게 좋아 보였나 봐요. 다가구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같이 부동산 몇 군데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면서 전세를 많이 받아놓은 원룸 건물, 그러니까 다가구, 상가주택 건물주들이 곤란한 상황이 생겼었어요. 새로운 전세입자를 받아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다들 전세를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원룸 건물 금매가 예전보다 꽤 나오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부동산에 가서 물건 브리핑을 받는데 정말 아찔한 상황을 마주쳤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산 소장님이 특정 건물의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물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말이죠. 저야 경험이 많으니까 좀만 따져보면 알 수 있었지만 부동산 소장님 말을 신뢰하고 의사결정하는 초보자분들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소장님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어차피 그 건물 사면 소장님이 또 임차관리나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니까요. 근데 그분은 알고 그러신 건지 모르고 그러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수익률이 과장돼서 브리핑이 되고 있었죠. 실제로 제 지인은 소장님 말에 혹해가지고 매수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걸 제가 뜯어 말렸으니까요. 오늘은 부동산에서 이야기해주는 수익률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소장님은요, 부동산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소장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많이 믿는 초보자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요, 부동산 소장님의 가장 큰 역할 그리고 목적은 뭐냐 하면 매수자와 매도자를 소개시켜줘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소장님은 매수자에게는 물건이 좋다고 이야기해서 비싼 가격에 팔려고도 하고요. 손님을 끌어야 되니까요. 매도자에게는 손님들이 물건의 매력을 못 느낀다고 이야기해서 판매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가격이 낮아야 손님들을 쉽게 붙일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욕심을 부리는 소장님들은 매수자에게 물건이 좋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연간 수익률이 10% 정도 나오는 물건을 소장님께서 브리핑해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소장님이 브리핑하면서 이런 자료를 보여줬다고 생각해보죠. 제가 물건 3개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로 A 건물은요, 내 돈 4억 6천만 원만 내면 매달 세전 순이익이 380에서 390만 원 정도 나온다네요. 대략적인 현황을 봤더니 전 주인이 대출 받아 나온 4억이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전세랑 월세 보증금이 약 4억 2천만 원 정도 껴있는 물건이네요. 매수자도 건물 사서 돈 벌어야 되니까 수익률 10% 정도에 맞춰주는 물건이고,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 10%를 매도가로 역산해 보니까 건물 가격은 12억 7,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B 건물은요, 내 돈이 7억 4,5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조금 더 많이 필요하네요. 대신에 매달 세전순이익이 620에서 63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세전순이익도 올라갔네요. 대략적인 현황을 보니까 전 주인이 대출받은 4억이 비슷하게 승계가 가능하고요. 전세 세입자는 없고 월세 보증금이 약 5,500만 원 정도 껴있는 물건이네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수익률 10% 나오게 해준다고 하고요. 그 수익률 10%를 매도가로 역산해 보니까 건물 가격은 12억이라고 합니다. C 건물은요, 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9억 2,500만 원이나 필요하고요. 대신 매달 세전 순이익이 77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략적인 현황을 봤더니요, 월세 보증금만 약 5,500만 원 정도 껴있고 대출이나 이런 건 전혀 없네요. 매수자도 건물 사서 돈 벌어야 되니까 수익률 10% 맞춰줄게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수익률 10%를 매도가로 역산해 보니까 건물 가격은 9억 8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3개 건물이 똑같은 건물인 거 눈치채셨나요? 그냥 계산 방법만 다르게 해서 좋게 보이게 한 거예요. A 건물이라고 제가 소개한 그 계산법은 대출과 전세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엄청 크게 한 거고요. B 건물이라고 소개한 거는 대출을 반영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어느 정도만 반영한 거고, C 건물이라고 소개한 거는 그냥 월세만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를 다 없앤 거죠. 아까 전에 전세도 없었고 그리고 대출도 없었잖아요. 같은 건물인데요, 똑같이 수익률이 10%일 때 진짜 재밌는 게 A로 계산하면 매도 가격이 12억 7,500만 원이고 B로 계산하면 12억이고 C로 계산하면 9억 8천이에요. A와 C의 차이가 대략 3억 정도나 나죠.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 사장님께 12억 이상으로 팔면 제가 복비로 2천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좋은 가격에 팔려고 노력하시겠죠? 수수료를 더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A 계산법, 즉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반영한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브리핑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에서 브리핑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버리지를 다 뺀 계산법, 즉 C 계산법으로 건물 가격을 책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세를 월세로 다 바꾸고 대출이 없다고 할 때 이 건물의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질문 하나면요, 사려고 했었던 그 건물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부동산은 누구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 때문에 사면 절대로 안 돼요. 사실 부동산 소장님들도 대부분 양심적으로 다 해주세요. 어차피 건물 팔면 그 건물 맡아서 또 임차도 알아봐 주시고 해야 되니까요. 다만 부동산을 사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매수자인 우리고, 부동산은 중간에서 영업사원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매도자는 본인의 부동산을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그 입장 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우리가 정확히 그 건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가령 매수한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매도를 한다면 얼마의 매도가 가능할지 기준을 잡은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의 이야기를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매수인은 싸게 사고 싶고요, 매도인은 비싸게 팔고 싶고요, 부동산 소장님을 소개해줘서 수수료를 받고 싶은 건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부동산에 대해 좀 더 관심 가지고 나만의 기준을 찾고 싶으시다면 오늘 서점에 가셔서 마음에 드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일주일에 한 개씩 부동산 투자에 도움되는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기 좋으실 겁니다. 다음 주에도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시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